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JDBC라는 거를 할 건데요. 구글에 JDBC라고 검색을 해보면 얘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자바 데이터베이스 커넥티비티라고 하는 자바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자바 API. 근데 API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냥 뉘앙스만 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건 자바랑 DB랑 연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해주는 그 JDBC 라이브러리를 이제 다운로드를 받아야 되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바 MySQL JDBC 검색해도 다운받을 수 있는 뭐 연결되어 있는 사이트들 이런 거 사용법 나와 있는데 우린 이제 여기로 가봅시다. 메이븐 레파지토리 라고 구글에 검색을 하시면 이 mvn repository.com 이라고 하는 곳이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여기랑 좀 많이 친해져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할 라이브러리들 엔간한 거는 여기 다 있어요. 자, 여기를 들어가 볼게요. 이 페이지가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뭐가 되게 많이 영어로 다 써있는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무시하세요. 여기 검색하는 곳에 MySQL 치면 돼요. 그리고 서치, 우리가 많이 봤던 이 MySQL 돌고래 모양의 이 친구가 생겨났죠. 여기서 보면은 우리는 이걸 쓸 거예요. MySQL 커넥터 J 얘를 쓸 건데 밑에 보면 되게 뭔가 다양하게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이제 우리가 봐왔던 낯익은 것들이 있다면 눌러서 한 번씩 보세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여러분들이 써야 될 것들이 이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이 페이지 안에 MVN 레파지토리 안에. 우리는 근데 이거 쓸 거니까 얘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거 몰라도 돼요. 안 읽어도 돼요. 그냥 MySQL 커넥터, MySQL 연결하는 애인데 J, 자바랑 MySQL 연결하는 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버전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있어요. 얘는 이제 취약점에 대한 이슈인데 과거 버전들 같은 경우에 뭐 이런 취약점들이 있다 라는 거를 여기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그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우리가 뭐 많이 옛날 버전 쓸 거 아니고 그냥 이거 최신 버전 쓸 거예요. 그래서 8.0.30 얘 클릭을 해보시면요, 지금 버전으로 들어왔죠. 자, 여기 보시면 뭔가 파일스 또 있고 밑에 메이븐, 뭐 그래들, 뭐 SBT, IB 이런 거 많아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흔하게 접하실 것들은 이 친구인데 사실 지금 이 친구는 우리 거에는 못 써요. 저희 거에는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애는 아니라서 나중에는 이걸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지금 현재는 우리가 얘를 쓸 수가 없으니 여기 있는 자르 얘를 다운을 받을 겁니다. 이 파일스 옆에 있는 자르 얘를 클릭을 하시면 다운로드가 받아지는데 자, 얘는 실행시킬 필요 없어요. 얘는 실행시키는 애 아니에요. 자르 파일이 이제 자바 형식으로 된 압축 파일이라고 했잖아요. 얘는 압축을 풀어서 쓰는 게 아니라 이 자르 파일 형태 그대로 우리 거에 올려서 사용을 해야 돼요. 자, 얘는 여기 화살표 눌러서 폴더 열기 하면 여기 받아줬죠? 얘를 자, 여기서 복사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랑 똑같이 진행을 하시면 돼요. 일단 STS로 다시 와서
이 프로젝트에 우클릭 하시고 뉴 폴더,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안하고 프로젝트 클릭한 상태로 컨트롤 N 하고 폴더 해도 돼요. 똑같아요. 단 소스 폴더 아니고 그냥 폴더예요. 소스 폴더는 지금 우리 여기 있는 src, 얘가 소스 폴더인 거고,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폴더는 그냥 일반 폴더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데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런 폴더들, 실제로 새 폴더 해서 쓸 수 있는 그런 폴더들, 그 역할을 하는 친구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폴더 하나 만들 건데 이름을 lib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이제 라이브러리의 약자로 많이 쓰는 약어예요. finish. 그럼 이쪽에 보시면 src 소스 폴더랑 같은 선상에 위치하는 liv라고 하는 폴더 하나가 만들어졌죠. 그쵸? 이 소스 폴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얘랑 같은 동의선상에 있어야 돼요. 자, 여기서 얘를 그대로 드래그 앤 드랍 하겠습니다. 그럼 카피 파일, 링크 투 파일인데 카피 파일로 오케이 해주시면 여기 안에 얘가 들어와요. 지금 이 뒤에 4 붙어있는 거는 이미 다른 수업 때문에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이 MySQL 이 버전이, 커넥터 버전이 많이 있어서 그런 거고, 얘는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쓰려고 하는 게 얘면 얘 넣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하셔도 되고, 아까 여기 이 폴더, 다운로드 폴더에서 이거 컨트롤 C 복사해서 여기 폴더 클릭해놓고 컨트롤 V 해도 들어와요. 드래그 앤 드랍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 프로젝트 워크스페이스 폴더에 이런 게 생겼습니다. lib라고 하는 폴더가 하나 생겼고, 그 안에 얘가 들어있죠. 이거 뒤에 있는 4가 좀 거슬리니까 지워줄게요. 이거 이름 바꾸기 해주면 되거든요. 그럼 얘도 이름이 알아서 바뀌니까. 얘 클릭하고 F2, 그럼 이름 바꾸는 리네임이 떠요. 여기서 뒤에 있는 걸리적거리는 괄호 4 지워서 OK 한 거고요. 그럼 실물로 존재하는 얘도 이름이 같이 바뀌는 거죠. 어쨌든 얘 요 안에 들어있는 뭐 파일 이런 것들을 여기에 저장을 하는 중이니까 얘가 똑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 자르 파일을 쓰겠다고 옮겨 놨는데 이렇게 옮겨만 놓으면요, 얘는 이제 몰라요. 이 프로젝트는 얘가 파일이 존재하긴 하는데 이 파일을 제대로 읽어오질 못해요. 몰라요. 이대로만 두면.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 더 있어요. 이 자르 파일에 우클릭을 하고요, 빌드 패스라고 하는 애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add to build path 얘를 눌러줄게요. 그럼 위에 referenced library 해가지고 똑같은 애가 올라갔죠. 이 상태로 만들어줘야 이 프로젝트가 얘를 정상적으로 인식해서 JDBC 커넥터를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JDBC 커넥터를 우리가 따로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고요, 설치한 애를 이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되고, 넣고 나서 인식하게끔 만드는 작업을 해줘야 얘는 이제 실질적으로 얘를 읽어와서 사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JDK가 다운받은 다음에 프로젝트 만들 때 세팅해주면 알아서 이 JRE 시스템 라이브러리 해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얘는 이제 어떻게 보면 얘는 내부 라이브러리인 거고요, 얘는 외부 라이브러리예요. 그 바깥에서 우리가 직접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참조해주는 빌드 패스도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일단은 커넥터를 다운받고 옮겼으니까 얘도 한번 커밋을 하죠. 얘는 이름을 MySQL 커넥터 J 추가.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아실 텐데, 이 우리 다운로드 받고 나면 여기에 다운로드 받아져 있는 창 계속 떠 있잖아요. 그 인터넷 창 끄기 전까지. 그거 컨트롤 J 누르시면 이 다운로드 들어오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왔다가 얘 꺼주면 사라져요. 아니면 여기 옆에 있는 X가 있나? 이거 X 있으면 이거 눌러도 내려갈 거고요. 이거 좀 거슬리시는 분들은 하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컨트롤 J 하고 컨트롤 W가 편해서 종종 그렇게 지워주곤 합니다. 컨트롤 W가 뭔지 아시나요? 컨트롤 W는 탭 닫기예요. Alt F4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Alt F4 같은 경우는 이거 말고, 자 이렇게 탭이 여러 개 있을 때 Alt F4를 하면 그냥 탭을 그 전체를 다 닫아 버리잖아요. 근데 컨트롤 W는요 이 탭만 닫아줘요. 이거 윈도우에서 그냥 쓰는 단축키거든요. 뭐 폴더 같은 것도 열었다가 컨트롤 W로 닫을 수 있고 뭐 이런 단축키 중에 하나인데 저는 유용하게 쓰는 단축키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JDBC 이제 커넥터를 다운 받아서 적용까지 시켜놨고요. 이제 얘로 이제 실제로 연결하는 거를 해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만들어놨던 이 메인이나 아티클 여기다가 안 할 거예요. 왜냐면 지금 얘는 우리가 기능을 만들어 놓은 애잖아요. 근데 이 연결, 우리가 이거 유틸에 현재 시간 구해오는 그 메서드 만들 때도 직접 넣지 않고 클래스 하나 따로 만들어서 테스트 해보고 뭐 그거를 이제 주로 그냥 도구로서 사용을 할 것 같으니 유틸이라는 클래스로 만들어서 빼놨죠. 그것처럼 얘도 테스트는 다른 클래스 하나 만들어서 할 거예요. 자, 새로운 클래스를 하나 만들 겁니다. 얘 패키지를 테스트라고 해줄게요. 그리고 얘 이름을 JDBC JDBC 커넥터 테스트라고 할까? 네, JDBC 커넥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연결이 잘 되나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만드는 애예요. 요 안에 메인 메서드 하나 만들어 주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이 커넥터를 코드를 작성을 해가지고 우리가 연결을 해볼 건데요. 이 코드를 외워서 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림을 보면서 얘를 쓸 건데 얘를 써야 되니까 얘 사용법을 알긴 해야 되는데 얘를 몰라도 된다 그랬죠. 어떻게 쓰는지만 알면 돼요. 근데 이 어떻게 쓰는지를 아는 것도 이거를 사용법을 우리가 외워가지고 여기다 어떤 코드를 막 이렇게 작성을 해서 이 코드로 얘가 실행이 된다 이렇게 알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냥 구글에다가 MySQL JDBC 연결 이런거 검색해 보시면은 다 나와요. 이 중에서 좀 깔끔하고 내가 보기 쉬운 거
그런 거 찾아서 긁어다가 쓰면 돼요. 한번 볼까요? 같이? 눈에 잘 안 띄니까. 얘도 좀 별로고. 얘도 별로다. 그냥 이런 거 가져다가 쓰면 돼요. 진짜 그냥 단순하게 그대로 복사를 해서요 가져와요. 붙여넣기 하고, 지금 빨간 줄 뜨고 있는 거 임포트 안 해서 그런 거니까 임포트 해주고, 이런 거 가져와서 쓰면 돼요. 그냥 얘를 뭐 어떻게 쓰는지를 외워가지고 막 고민하고 얘를 어떻게 해야 되지?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아, 이거 복사하는 거요? 얘예요, 얘. 이클립스에서 JDBC로 MySQL 연동하기. 근데 이거 지금 안 하셔도 돼요. 제가 하는 거 보고, 그리고 제가 기세다가 또 올려드릴 거니까 그거 긁어다가 하셔도 돼요. 네. 그리고 저는 얘 안 쓸 거예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져와서 쓰면 된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거고, 저는 이거 쓸 겁니다. 자, 지금 여기 이만큼 제가 가져왔어요. 다 몰라도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부분 몇 가지 없어요. 그것만 알면 돼요.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일단 요거 볼게요. 트라이 캐치. 이거 혹시 배우셨나요? 트라이 캐치. 얘를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을 시켰을 때 에러가 나는 게 있었고, 예외라고 해서 익셉션이 발생하는 게 있었죠. 우리가 뭐 잘못된 코드를 작성해서 실행을 시킨다고 하면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여기를 만약에 S로만 바꿔도 S 왜 나오지? ID 인트인데? 다시 또 왜 되니? 이거 포맷 어쩌고 나와야 되는데 왜 안 나오지? 그러면 이거 말고 자, 지금 볼게요. 지금 여기서 타임 미스매치 하면서 cannot convert from int to string 하고 있는 얘는 exception이 아니죠. 얘는 exception이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없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에러예요, 에러. 심지어 원래 이제 우리가 실행시키기 전에 보면은 애초에 지금 빨간 줄이 뜨고 있잖아요. 이건 에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런 거 말고 얘를 어디서 테스트를 해보면 좋지? 여기를 바꿔볼까? 왜 다 나오지? 아닌데?
그러면 아니 그냥 하나 검색해서 보죠. 아 이거 말고 이렇게 할까요? 인덱스 로그 바운드 exception 캡처된 거 없니? 얘는 이런 모양은 여러분들이 보신 적이 없으실 거라 그냥 이거 보고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자, 우리가 코드를 실행을 시켰는데 저 디버그라고 하는 쪽에서 이런 거 보신 적 있죠?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익셉션. 얘는 우리가 흔하게 봤던 거예요.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할 때도 되게 자주 보던 익셉션인데, 이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는요 경고 같은 느낌이었죠. 얘는 실제로 실행을 해보니까 안 되더라 라고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였고, 그리고 얘의 원래 이름은 예외예요. 예외.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익셉션이라고 하는 애는 예외입니다. 이 예외라는 건 뭐냐면, 자,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얘는 에러랑 예외의 차이 이런 거 나오죠. 실제로 문제가 아예 컴파일조차 안 돼서 실행할 수 없는 건 에러고, 예외라는 건 실행해보니까 안 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외인데, 이 트라이 캐치를 쓰는 이유는요, 여기 볼게요.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트라이 안에 넣죠. 그쵸? 여기 안에다가, 트라이 안에다가 에러가 발생할 수 있는 코드를 넣겠대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여기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치, 첫 번째 캐치에서 여기에 이제 익셉션 종류를 넣어주고 변수 만드는 거죠. 이거 우리 매개 변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에러가 발생을 해요. 우리가 뭔가 코드를 이거 에러 날 수도 있겠는데,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는데 하는 애들을 트라이 안에다 넣어주고 나서 실제로 문제가 발생을 하면 이 exception e라고 하는 얘 변수가 에러 내용을 알려주는 거예요. 캐치에서 우리가 어떤 에러가 발생을 했는지 해주는 거고, 파이널리라고 하는 거는 이 캐치랑 상관없이 그냥 무조건 수행하는, 약간 저거 생각하시면 돼요. 스위치 아니죠. 이거 if 생각하면은 if, else if, 뭐 else 했을 때 위에가 둘 다 아니면 얘는 무조건 했죠. 이거는 별론데, 차라리 스위치문 생각했을 때 우리 케이스, 이것도 별론데, 그냥 얘는 에러가 발생할 수 있을 법한 애를 트라이 구문 안에, 트라이문 안에다가 넣어주고, 실제로 에러가 발생을 하면 이 캐치문에서 에러 내용을 뱉어주고, 그리고 이런 거 여부랑 상관없이 얘는 무조건 한 번은 수행을 하는 그런 문이 트라이 캐치 문이에요. 이걸 왜 써야 되냐면, 자, 지금 여기 써있는 걸 보면요, 얘가 여기 트라이문 안에 있는 얘가 실제로 우리가 연결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랑 연결하는 접속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이거 127.0.0.1 이거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로컬호스트 내 컴퓨터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포트 3306 실제로 우리가 접속해야 될 DB의 정보를 입력해주는 부분인데, 여기 이 정보를 가지고 접속을 시도를 했을 때 만약에 접속이 안 돼요. 뭐 DB 서버가 꺼져 있었다거나 이러면 접속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러면 원래 같으면 이제 이런 거 트라이 캐치를 쓰지 않았을 때는 프로그램에 익셉션이 발생을 하면서 멈추잖아요. 그쵸?
근데 이 트라이 캐치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에러 내용을 뱉어주면서 멈추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개발자가 소스 코드를 작성을 할 때 좀 더 확실하게 에러를 체크하고 에러가 없게끔 만들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이 트라이 캐치는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많이 접하게 되실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좀 먼 미래에, 가까운 미래에 많이 사용을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이런 여부랑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파이널리는 한번 무조건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 안에 또 트라이 캐치가 있죠. 이거는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처음 접하시는 거고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예시 같은 게 지금 없었기 때문에 이게 뭔 소리야 하시겠지만 한번 같이 볼게요. 지금 얘가 우리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을 하기 위한, 접속을 하기 위한 접속 정보를 적는 곳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고정이고요. 우리가 MySQL 쓰고 있으니까 고정이고, 이 밑에가 이제 중요해요. 이 URL이라는 스트링 문자열 타입의 변수 하나 만들어 놓고 이 변수에다가 지금 뭐 담고 있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여러분들 모르셔도 되는 내용이고, 여기 실제로 우리가 접속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의 IP 주소예요. 우리가 SQL 로그 접속할 때 여기다 넣는 거, 지금 로컬호스트라고 되어 있죠. 근데 얘랑 127.0.0.1 얘는 같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말하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IP 주소를 갖고 그 DB가 거기에 있다면 그 IP 주소를 입력을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는 로컬호스트로 바꿔도 돼요.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자 그러면 여기 얘는 당연히 포트고요. 3306 IP랑 포트는 이제 원래는 세트예요. 그리고 나서 뒤에 오는 거, 얘는 뭘까요? 얘는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이에요. 아티클 매니저라고 되어 있는 얘를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이름을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만들어 놓은 dbtest2 이 데이터베이스를 쓰겠다 하면 이거 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접속이 실행이 됐을 때 여기에 접속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오는 내용들 모르셔도 돼요. 저도 다 알지 못해요. 이거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이 없어요. 저도 상관없어요. 전혀 몰라도 되고 그냥 가져다가 쓰면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이제 요 이름인데, 요 이름만 우리가 실제로 쓸 거 잘 넣어주면 돼요. 여기 안에다가. 그리고 그렇게 만들어진 이 URL이라는 변수, 이 값들이 다 여기에 문자열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 URL을 밑에서 넘기고 있죠. 인자로. 그럼 얘는 이걸 넘기는 걸 알겠어요. 그럼 얘는 뭘까요? 얘는 ID예요. ID. 얘도 우리가 여기서 연결할 때 입력하는 ID, 그 부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루트 ID가 아니라면 그 해당하는 ID 넣어주면 되는 거고, 여기는 뭘까요? 여긴 비밀번호죠. 지금 루트에는 비밀번호 설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그냥 빈칸으로 넣어주는 거고, 그러니까 get connection이라고 하는 이 메서드의 인자로 이 접속 정보 URL과 사용자 계정의 ID, 비밀번호를 같이 넘겨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 딱 여기밖에 없어요. 이 URL 만들어질 때 우리가 실제로 접속해야 되는 IP, 그리고 포트, 그리고 내가 쓰고자 하는 데이터베이스 이름, 그거 URL로 만들어서 넘길 때 계정 ID랑 비밀번호도 같이 넘기는, 딱 여기 두 부분만 알면 돼요. 나머지 몰라도 돼요. 조금 더 알아보자면 그냥 얘는 그렇구나 정도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class not found exception이라고 하는 애는요, 얘는 애초에 드라이버 로딩 실패라고 되어 있잖아요. 얘는 뭐냐면 이 접속 정보 아니지, 얘는 애초에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 드라이버 자체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못 찾은 거예요. 얘를 못 찾으면 이 URL이고 계정이고 이런 거 잘 넘겨도 어차피 얘가 안 되니까, 좀 우리 얘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는 건데 얘가 없대요. 그럼 당연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가 나는 거고, 얘 같은 경우는 이 접속 정보가 잘못됐다거나 아니면 접속 정보는 맞지만 밑에서 넘겨주는 SQL 허리문이 잘못됐다던가 이런 경우에 얘를 보여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무조건 한번 실행이 되는 애라 그랬죠. 파이널리. 여기서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이 커넥션 컨이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처음에 만들어져 있잖아요. 이 컨 같은 경우는 커넥션의 약자로 많이 쓰는 변수 이름인데, 커넥션이라고 하는 기능을 우리가 사용을 하려고 만든 거예요. 근데 다 썼죠. 그럼 얘를 꺼줘야 돼요. 이건 우리가 스캐너 사용하려고 객체 만들고 나서 마지막에 끄는 것처럼 이런 원리예요. 여기서 사용하려고 만들었으니까, 사용을 했으니까 다 끝나면 꺼라, 그걸 위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얘도 트라이 캐치로 감싸져 있는 이유는 끄는 과정 중에서 뭔가 에러가 발생하면 에러 내용을 보여주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다 몰라도 돼요. 복사해 갖고 와서 이 URL, 우리가 실제로 접속해야 되는 DB에 해당하는 URL로 맞춰주는 거랑 URL과 계정 정보 넘겨주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본인 거에 맞게 매칭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사용했으면 꺼야 되는 거, 딱 요정도만 알면 돼요. 나머지 코드 구성 이런 거 써내려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JDBC 아티클 매니저에서 사용할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좀 만들죠. 얘는 이름을 JAM 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다, 그냥 JDBC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매니저 라고 하죠. 데이터베이스 하나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잘 만들어졌나 확인 한번 해 주시고요. 이렇게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 뭐예요? 네, 그거죠. 우리가 지금 만든 데이터베이스, 그거 쓰려고 만든 거니까 그거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 이름 그대로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뭐 계정이나 이런 것들은 달라진 거 없죠. 지금 기본적으로 루트 계정 쓰고 있고 패스워드 없는 상태로 쓰고 있어요. 자, 이렇게 해놓고 얘를요 그냥 실행을 하면, 이거 어플리케이션 설정해 주시고 OK 누르면요, 여기 보이세요? 연결 성공. 얘가 나왔다는 건 뭐예요? 이게 실행이 된 거죠. 이게 실행이 됐다는 얘기는 이 밑으로 안 간 거예요. 만약에 이 밑으로 진행을 했다 라고 한다면 얘 아니면 얘가 나왔겠죠. 근데 우리 지금 얘만 나오고 끝났잖아요. 연결된 거예요. 만약에 여기다가 뭐 패스워드를 이렇게 넣었어요. 패스워드가 없는 앤데 이렇게 넣었다고 하고 실행을 시키면요, 뭐라고 하죠? 시간이 좀 지나요. 왜냐면은 얘가 이제 실제로 실행돼야 되는 접속 시도하는 실행이 있기 때문에 실행을 해보고 나서 에러가 라는 게 나왔죠. 이 에러는 얘예요. 얘. 여기까지 문자열 그대로 나온 거고, 쉴 때 뒤에 나오는 이 부분, 얘네들은 다 이 변수, 이라는 변수에 담겨있는 값이에요. 그래서 보면 SQL non trans 뭐라는 거야? connection exception, 얘는 연결할 때 뭔가 잘못된 예외 처리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읽어보면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연결할 수가 없대요. 그리고 우리는 3번 다시 시도를 해봤는데 마지막에 포기했대요. 이렇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접속을 시도했는데 접속이 안 된 경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접속 정보를 잘못 입력을 했거나 아니면 이 XAMPP 컨트롤 패널 여기서 DB가 꺼져 있었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얘 DB 서버를 껐는데 끄고 나서 계정 정보 다시 맞춰놓고 다시 한번 실행을 시켜볼게요. 똑같이 나왔죠. 그러니까 접속 중에 뭔가 문제가 발생을 하면 그 예외는 다 예인 거예요. 지금 제가 얘를 껐어요. DB 서버를 꺼서 접근을 못한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정상적으로 되려면 당연히 얘는 켜져 있어야 되겠죠. 얘가 꺼져 있으면 애초에 얘도 지금 접근을 못하는 건데 얘나 결국 하고 싶은 게 DB 접속이잖아요. DB 접속을 하려면 당연히 DB는 켜져 있어야 되는 거고, 그쵸? 그래서 지금 켜놓고 다시 정상으로 만들어 놓고 실행을 시켜보면 연결 성공이 잘 나오는 거죠. 이러면 연결이 된 거예요. 실제로 이 커넥터를 사용해서 얘를 사용을 해서 이제 이 DB에 접근을 하게끔 세팅이 끝난 거예요. 자, 얘를 하나하나 알 필요 없다 그랬어요. 이 커넥션이 뭐 하는 애고 얘가 뭐고 알 필요 없어요. URL, 우리가 사용해야 될 데이터베이스 명, IP, 포트, 그리고 계정 정보, 그리고 사용했으면 끄는 거 정도, 딱 여기까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커넥터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설치를 하셔서 프로젝트에 넣어줘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좀 미리 하나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서블릿 JSP를 사용을 해서 서버를 실제로 구동을 해서 웹페이지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는요, 이 JDBC 커넥터를 사용해서 이런 코드로 작업하는 거 안 할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할 게 아니라 JDBC를 써야 되는 건 맞는데 저희가 JDBC를 가지고서 이런 코드 없이 좀 더 간편하게 자바랑 DB랑 직접적으로 연동이 되게끔 할 수 있는, 얘는 뭐라고 해야 되지? 얘도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셔야 되나? 아무튼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나중에 이제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애를 쓸 거예요. 얘가 이건가? 마이바티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얘를 가지고 좀 할 건데 나중에 가면 이제 마이바티스라는 애를 사용을 해서 이런 코드 없이 좀 더 간단하게 연결이 되고 실제로 쿼리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당장은 거기까지 가려면 너무 전에 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이 기본적인 JDBC 커넥터를 활용한 DB 연결을 하는 거고요. 자, 일단 접속하는 거를 만들었으니까 얘도 한번 커밋을 할까요? 네? 번호 뭐라고요? 아, 네네네. 이거 제 거 커밋을 가져가시면 되죠. 네, 저는 커밋을 해드리고 이거를 가져가시는 거죠. 아, 제가 같이 커밋 하자는 식으로 말을 했군요. 얘 이름을 JDBC 커넥트 테스트라고 하겠습니다. 제거 코드 가져가시는 방법은 이제 그 전 수업에서 했었죠. git 주소 사용해서 내려받으셔도 되는 거고, 아니면 그냥 최근 거니까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셔도 되는 거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수업 페이지 새로 고침 해보시면 링크 걸려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돼요. 이게 뭐야? 자, 그러면 일단 여기까지 했고, 좀 쉬는 시간 동안에 가져가서 적용하시는 거 하시고요. 이제 본인 걸로 커밋도 새로 하시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이어서 할게요. 9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